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폰에는 어떤 앱이 설치되어 있나요? 지금부터 스마트폰 사용자가 반드시 설치해야 할 앱 9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꼭 활용해 보세요. 첫 번째로 카카오톡 이용자라면 반드시 설치해야 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를 카카오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컵 채널이죠. 자,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 누르시고 에스크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러면 에스크업이 뜨게 되고요. 여기 있는 에스크업을 친구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친구 페이지로 옵니다. 그러면 채널이라고 있어요. 이 채널을 열어주시면 광고 채널 위쪽에 내가 추가한 채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길 들어가시게 되면 금방 추가한 에스컵 채널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에스컵 채널을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있는 챗봇 모양을 눌러주시면 바로 에스컵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에스컵, 즉 챗 GPT에게 원하는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누르고 음성으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교육 채널인 IB96의 컨텐츠를 구독하시는 모든 시청자들께 감사 인사를 만들어주세요. 전송했습니다. IB96의 컨텐츠를 구독해 주시면서 IT 교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좋은 내용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챗 GPT에게 내가 원하는 답을 물어볼 수가 있겠죠. 요즘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인공지능 챗 GPT를 회원 가입이나 복잡한 과정 필요 없이 카카오톡 채널에서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에스컵 채널을 꼭 추가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스마트폰 카메라로 비추기만 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알려주는 구글 렌즈가 되겠습니다. 이 구글 렌즈는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매우 높은 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글 렌즈 실행합니다. 그러면 바로 카메라 앱이 실행되고요. 구글 렌즈에 하얀색 박스가 나오게 되고요. 아래쪽에 번역, 텍스트, 검색, 과제, 쇼핑, 장소, 음식점이 나오게 됩니다. 번역의 경우에는 구글 렌즈로 비친 언어를 내가 원하는 언어로 바꿔줄 수 있죠.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건데요. 여기는 영어를 누르시면 출발어를 다양한 언어로 지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국어도 누르시게 되면 도착어를 다양한 언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이는 부분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비치기만 해도 바로 즉석에서 번역이 되게 됩니다. 자, 책을 이렇게 비춰주게 되면 전체 텍스트를 전부 한국어로 번역을 해주죠. 요즘은 해외여행 많이 가시는데 메뉴 같은 것들을 읽기 힘드실 경우에는 이렇게 구글 렌즈로 비치기만 하면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텍스트인데요. 이 텍스트는 구글 렌즈로 비친 텍스트를 전부 디지털화해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할 단어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을 수도 있고요. 선택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In search of a gallery, enter Peggy Guggenheim. In Lee Krasner, Pollock had found a girl. 완벽하게 읽어주죠. 그 다음 검색 기능이 있죠. 이 검색 기능은 내가 구글 렌즈로 찍은 이미지와 최대한 유사한 이미지를 찾아주게 됩니다. 꽃 이름이라든지 물체명 이런 것들도 전부 찾아주게 되겠죠. 자, 구글 렌즈 이용을 야외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렌즈 이용할 때 가장 편리한 부분은 사물을 아무거나 비춰도 다 찾아주는 거죠. 자, 지금 여기에 꽃이 있는데요. 이 꽃 이름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렌즈로 찾고자 하는 사물을 사각형 박스 안에 넣고 셔터 버튼을 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박태기 나무라고 하죠. 유럽 박태기라고 하네요. 그 다음 이런 잎들을 찍어도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찍어볼게요. 네, 화양목이라고 하네요. 자, 길을 지나다가도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차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찾아줍니다. 자, 찍어볼게요. 자, 그랜저라고 하네요. 자, 실제 그랜저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랜저 맞네요.
차량명 같은 것들은 정말 잘 찾아줘요. 그 외에도 과제라든지 쇼핑, 장소, 음식점들을 전부 이 구글 렌즈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인터넷 서비스 네이버 앱입니다. 네이버 앱도 반드시 설치해야 될 앱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실행하시게 되면 처음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가 네이버 계정을 한두 개 이상은 가지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네이버 앱을 실행해서 여러 개의 계정을 번갈아 가면서 이용하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있는 NA 버튼 누르시고 상단에 있는 계정을 누르시게 되면 여러 개의 계정 중에 원하는 계정을 동시에 바꿔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그린닷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음악 서비스 있고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할 수 있죠. 이 네이버 렌즈를 이용하면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물체를 렌즈를 이용을 해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대표적인 서비스인 팝하고 번역을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이버의 대표적인 기능인 검색 기능과 내 주변 정보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린닷에 있는 이 네이버 렌즈를 선택하게 되면 네이버 주문과 스마트 렌즈 기능, 쇼핑 렌즈 기능, 문자 인식과 와인 라벨 인식도 전부 가능합니다. 스마트 렌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하는 물체를 비춰주기만 하고 셔터 버튼을 눌러주기만 하면 바로 해당 제품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따로 입력 같은 거 필요 없이 네이버 렌즈로 찍어주기만 하면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문자 인식의 경우는 원하는 텍스트를 네이버 렌즈로 비춰주기만 하고 셔터 버튼을 눌러서 그 문자를 텍스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손으로 터치 드래그해서 캡처된 문자를 칠해주기만 하면 간단하게 네이버 렌즈에 비친 텍스트를 디지털 텍스트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복사와 번역과 검색과 음성으로 듣는 것까지 가능하죠. 음성으로 들어볼까요? In retrospect, the evolution of Hopper's late work strikes. 이렇게 음성으로 듣는 것까지 확인할 수 있고요. 영어 사전을 통해서 해당 텍스트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어 단어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된 책이었지만 한글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방대한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이용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들이 전부 여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쇼핑, 뉴스, 날씨, 블로그, TV, 웹툰, 음악, 교통, 대중교통, 숙박, 예약 모두 여기서 가능합니다. 네이버 앱은 현대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거의 필수 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이버 앱도 반드시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요즘은 계약서 등의 각종 문서나 책을 스캔해서 스마트폰에 넣어두거나 데이터로 복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필수적으로 스캔 앱이 필요한데요. 스마트폰 문서 스캔 앱의 대명사인 V플랫을 알아봅니다. 이 V플랫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V플랫 실행하겠습니다. V플랫을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책이나 문서를 바로 비춰주게 되는데요. 이렇게 찍을 때 책을 잡는 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손을 넣지 않게 되면 책이 바로 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V플랫은 손을 자동으로 지워주고요. 정확하게 책 구역만 스캔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책을 돌리게 되면 알아서 V플랫에서 그 부분을 추적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손으로 책을 당긴 상태에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이 찍히게 되고요. 한 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장도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찍어볼게요. 자, 우측에 보시면 2라고 나와 있죠? 2장 찍었다는 뜻이죠. 자, 여기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묶여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PDF를 만들 수도 있고요. 폴더에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좌측에 보면 사진 하나하나를 따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찍은 사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잡고 있던 손 모양이 없어졌죠. V 플랫에서 알아서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 원하면 자를 수도 있고요. 텍스트가 있을 경우 텍스트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를 눌러서 텍스트 인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내용들을 전부 인식해서 디지털화 시켜주겠죠. 자, 텍스트가 굉장히 섞여 있고 알아보기 쉽지 않지만 이런 텍스트도 전부 바꿔주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PDF 만들기를 이용을 해서 하나의 책처럼 묶어줄 수 있습니다. 자, 우측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책이나 문서 촬영이 모두 끝났을 경우에 PDF 만들기를 눌러서 한 권의 PDF 책으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묶을 페이지들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PDF 만들기 합니다. 순서도 바꿔줄 수 있죠. 자, 원하는 순서로 드래그해서 바꿔줄 수 있고요. 컬러나 흑백도 가능하고 품질도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PDF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PDF 파일이 생성이 됐죠. 하나의 PDF 파일로 묶여서 PDF를 볼 수 있는 앱을 이용을 해서 지금 만든 PDF 책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장의 사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 PDF 파일이 생성이 됐습니다. 요즘은 공간의 문제도 있고 분실의 위험 또는 파손의 위험 때문에 책이나 문서를 디지털화해서 보관하시는 분들이 많죠. 책이나 문서 스캔에 특화되어 있는 V플랫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보관하고 계시는 다양한 종이 문서나 책들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저장을 해보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 외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앱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도 기능과 내비게이션과 대중교통, 도보 길찾기 등에 많이 이용하시죠. 이 네이버 지도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지도로 검색하셔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리는 모든 앱들은 모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이름으로 검색해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내 위치가 나오게 되고요. 내 위치 주변에 있는 음식점이라든지 카페, 주유소, 편의점, 마트, 주차장, 은행 등 생활 편의시설들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음식점을 누르면 주위에 있는 음식점들을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음식점들에 대한 정보는 아래쪽에 나오게 되죠. 원하는 음식점을 터치를 하시게 되면 그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보여주게 되고요. 메뉴라든지 위치, 전화번호, 리뷰 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장소나 길찾기를 이용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입력창에 터치하시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입력하시기 불편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마이크 버튼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크 버튼을 이용해서 63빌딩까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3빌딩. 그러면 바로 해당 위치를 보여주게 되죠. 자, 여기서 손가락 2개를 이용을 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지도를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원하는 정보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 보시면 바로 이 상태에서 도착을 누르고 지금 위치를 목적지로 설정해서 내비게이션, 대중교통, 도보 등의 길찾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착 누릅니다. 그러면 전체 경로를 보여주게 되고요. 아래쪽에 다양한 경로를 또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경로를 선택하시고 안내 시작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내비게이션일 경우고요. 그 좌측에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해당 목적지까지 가는 여러 가지 대중교통 수단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전체 소요되는 금액과 소요되는 시간도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물론 도보도 가능하고 자전거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중간에 경로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입력창 우측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경유지를 입력하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경유지를 입력하는 칸에 터치하신 후에 지도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고 내가 원하는 위치를 직접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을 경유해서 이동할 경우 지도를 터치해서 예술의 전당을 중간에 있는 위치 표시에 위치시킨 다음
하단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경유지로 추가가 되게 됩니다. 확인해서 확정한 다음 안내 시작 버튼 누르시면 바로 운행이 시작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를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교통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시죠. 자, 이렇게 전체 교통 상황들을 초록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이 교통 상황에 따라서 막히는 곳, 정체, 지체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공사 중인 곳들은 전부 표시가 나오게 되고요. 사고가 난 지역도 표시를 해주게 되겠죠. 사고가 났다고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을 눌러주게 되면 어떤 사고인지도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 파손됐다고 나오네요. 그 다음 네이버의 장점 중에 하나인 거리뷰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해당 지역을 실제 그곳에 있는 것처럼 확인할 수도 있겠죠. 우측에 있는 거리뷰 버튼을 누르시면 파란색 선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선들이 거리뷰를 제공하는 선들이죠. 이 거리뷰를 보기 위해서 지도를 터치해서 움직이신 다음 중앙에 있는 거리뷰 표시 인형을 해당 위치에 겹쳐주게 되면 그 위치의 거리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거리뷰 터치하시게 되면 거리뷰가 나오게 되겠죠. 자, 이때 거리뷰를 터치해서 움직이면서 360도 뷰로 해당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창 좌측에 있는 줄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서 지하철 노선도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기차를 조회하거나 예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네이버 지도는 지도 기능 외에도 내비게이션, 길찾기 기능, 기차 예매, 지하철 같은 모든 정보를 한 앱에서 모두 보여주게 됩니다. 스마트폰 이용자에게는 가장 필수적인 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팩스 앱인데요.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설치해두면 이것만큼 요긴한 앱이 없을 정도로 필수적인 앱이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모바일 팩스로 검색한 다음 설치해줍니다. 모바일 팩스 설치 후에 실행하시게 되면 접근 권한 허용창이 나오죠. 전부 허용해줍니다. 약관 동의도 해줍니다. 다음 누르시면 모바일 팩스에서 여러분에게 고유 번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기존에 번호가 있을 경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신규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유 팩스 번호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 팩스 번호는 여러분의 고유 번호가 되는 거예요. 다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번호로 여러분이 팩스를 받을 수도 있고 보낼 수도 있는 거죠. 확인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사진 문서 첨부 버튼을 누르시면 갤러리나 또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 또는 문서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갤러리를 눌렀을 경우 갤러리에 있는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시고 해당 문서를 가져오게 되면 그 문서의 사이즈를 조절을 해서 팩스로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 버튼 누르시면 바로 이 이미지를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자, 받는 사람 팩스 번호 입력하고 팩스 발송 버튼만 누르면 바로 팩스가 발송이 되게 됩니다. 이 팩스 발송할 때의 비용은 문자 한 건이 차감되게 됩니다. 요즘은 거의 문자는 무료로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모바일 팩스는 거의 무료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상대편이 나에게 팩스를 보낼 때는 내 팩스 번호를 알려줘야겠죠. 중간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내 모바일 팩스 번호가 여기에 뜨게 됩니다. 이 번호를 상대편에게 알려주면 상대편은 나에게 팩스를 보낼 수 있겠죠. 상대편이 보낸 팩스는 수신 내역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팩스의 경우는 와이파이 상태나 데이터 통신 상태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중에도 간단하게 팩스를 받아볼 수 있고요. 전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나 데이터 상관없이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지만 갑자기 팩스를 보내거나 받아야 할 일이 있을 경우에는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앱이니까 꼭 설치를 해두도록 하세요.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다 보면 메시지나 SNS로 워드 파일이나 PDF 같은 문서 파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하게 확인을 해야 할 때 PC를 찾아서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에서 각종 문서 파일을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 삼성 노트는 스마트폰에 꼭 필요한 필수 앱이 되겠습니다. 이 삼성 노트는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지만
혹시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삼성 갤럭시 스토어에서 설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삼성 노트 실행합니다. 이 삼성 노트는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고요. 이용하시면 바로 클라우드로 자동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도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자, 우선 PDF 확인을 할 경우에는 상단에 있는 PDF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PDF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카카오톡으로 PDF 파일을 받았을 경우 카카오톡 다운로드 폴더로 들어가시게 되면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PDF 파일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원하는 PDF 선택합니다. 완료하시면 바로 해당 PDF 파일을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여기에서 PDF를 간단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따라서 상단에 있는 메뉴가 하단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상단에서 타입 툴 누르시고요. 텍스트 색상 지정하신 다음 바로 화면을 터치하신 후에 여기에 바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을 할 수 있죠. 그 다음 여러분이 받은 PDF 파일에 있는 텍스트도 편집이 가능하죠. 원하는 텍스트를 더블 터치하시면 이렇게 구역 설정이 나오게 되고요. 원하는 부분에 터치하신 다음에 복사하거나 공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 상단에 있는 그리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PDF 파일에 내가 원하는 걸 첨부를 할 수가 있죠. 여기 있는 연필이나 또는 마커를 이용을 해서 해당 부분에 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칠을 해서 강조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연필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사인 같은 거 할 경우에는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점 3개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PDF 파일 뿐만이 아니고 MS 워드 파일이라든지 파워포인트 파일, 이미지 파일,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줄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받으셨을 경우에 해당 텍스트의 내용들을 텍스트 파일로 따로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작업한 문서를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 작성을 할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새로운 파일 누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문서를 작성할 수가 있죠. 문서 작성은 이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타입 툴 선택하시고요. 텍스트 색상 지정하신 다음 여기에 원하는 글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라고 썼죠. 자, 그 다음 터치하고 기다리시면 구역 선택이 되고요. 글씨 사이즈라든지 또는 정렬이라든지 볼드체, 이태릭체, 배경색까지 전부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문서 작업이 끝났을 경우에 그냥 뒤로 돌아가시면 저장이 돼 있죠. 따로 저장할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사진도 첨부를 할 수가 있죠. 상단에 있는 클립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서 이미지라든지 또는 PDF 또는 스캔받은 파일, 음성을 녹음할 수도 있고요. 오디오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부분을 전부 첨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파일을 공유할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 3개 버튼 누르시고요. 공유 버튼 눌러서 원하는 파일로 변환한 다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 파일로 공유할 거예요. 이미지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죠. 더보기 누르신 다음 카카오톡이라든지 메시지, 구글, 마이박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전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정도는 설치해 두시면 이동 중에도 바로 작성해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삼성 노트도 설치해 두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메모 앱이죠. 예전같이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대다수 분들이 필기구와 메모장을 꼭 지참을 하고 다니셨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죠. 갑자기 메모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메모할 수 있는 메모장이 꼭 하나는 필요합니다. 가장 간편하게 쓰면서 범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네이버 메모가 되겠습니다. 이 네이버 메모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합니다. 이 네이버 메모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대신에 메모에 충실한 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모를 실행하게 되면 바로 오늘 날짜가 나오게 되고요.
메모를 작성하세요 라고 하는 부분에 터치하시고 바로 메모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메모는 클라우드 기반 앱이기 때문에 따로 저장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입력만 하시고 바로 뒤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종료하시면 알아서 메모 내용이 네이버 서버로 전송되게 됩니다. 네이버 계정을 동일한 계정으로 이용할 경우 스마트폰, PC 상관없이 모두 동기화돼서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고 저장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계정을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동일한 계정을 이용을 하셔야 동기화가 되니까 좌측 하단에 줄 3개 버튼 누르시고 앱 설정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계정을 같은 계정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모바일 데이터 동기화에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스마트폰에서 작성하거나 PC에서 작성했을 경우에 기기 간의 동기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메모를 수정하실 경우에도 기존 메모만 터치하시면 바로 그 메모를 수정할 수 있죠. 그 다음 예전 메모를 보실 때는 화면을 터치해서 위로 올리시면 예전에 저장돼 있던 메모들을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계정은 대다수 분들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장소와 기기에 상관없이 가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메모 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메신저인 카카오톡의 설치와 사용 방법입니다. 카카오톡도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카카오톡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카카오톡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된 카카오톡 실행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실행을 하게 되면 권한 허용을 해달라고 하죠. 모든 권한을 전부 허용해야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허용합니다. 그리고 노란색 허용 버튼 누릅니다. 이어서 모든 권한 전부 허용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와 비번을 넣으라고 나오는데요. 이 경우는 기존에 계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요. 기존에 계정이 없으신 분은 새로운 카카오 계정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셔야 되죠. 새로운 계정을 만드실 경우에는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필요하겠죠.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습니다. 자, 전화번호와 비번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존 계정을 이용할 것이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입력하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전화번호로 인증번호를 보내게 되죠. 그 인증번호를 다음 화면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합니다. 자, 자동으로 인증번호가 기입되고 바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 누르시기 전에 주소록 친구 자동 추가는 반드시 꺼주도록 하세요. 자,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휴대폰에 있는 연락처들이 모두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가 돼버리죠. 대다수 분들이 카톡 친구와 휴대폰 연락처는 분리해서 이용하시기 때문에 꼭 여기는 끄고 이용하도록 하세요.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카톡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카톡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하단 부분에 보시면 친구가 있고요. 그 친구 옆에 대화방 화면이 나오게 되죠. 채팅방들이 전부 여기에 모여 있고요. 그 다음 우측 끝에 보시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내비, 버스, 뮤직, 지하철, 카카오팁 이런 다양한 서비스들을 여기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채팅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아래쪽에 입력창에 입력을 하시고 우측에 있는 전송 버튼을 누르시면 바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보낸 메시지는 좌측에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상대방은 좌측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입력창 좌측에 보시면 플러스가 있고요. 플러스를 누르시게 되면 직접 사진을 찍어서 그 자리에서 전송을 할 수도 있고 앨범을 눌러서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전송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카카오톡의 편리한 기능 중에 통화하기가 있죠. 통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보이스톡과 페이스톡이 나오게 되죠. 보이스톡은 음성으로 통화를 하는 것이고 페이스톡은 화상 통화가 되겠습니다. 상대방도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음성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지도를 이용하면 카카오에서 운영하는 카카오 지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나오게 되고요.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도중에 이런 지도 정보, 위치 정보, 목적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따로 다른 지도 서비스에 가서 이용을 하실 필요 없이 카카오톡 내부에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은 사진뿐만이 아니고 파일도 보낼 수 있고요. 음성 메시지도 그 자리에서 녹음해서 바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카카오톡은 국민 메신저라고 불릴 정도로 거의 전 국민이 이용하는 메신저죠. 스마트폰을 바꾸셨다든가 카카오톡이 자꾸 종료가 되거나 실행이 되지 않을 때는 재설치를 해주시면 원래대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재설치를 해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에 꼭 설치해야 되는 필수 앱들을 알아봤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앱들은 설치해 두시면 반드시 나중에라도 쓸모가 있습니다. 꼭 설치해서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